자, 여러분, 어느새 마지막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뭐 대낮일지 아니면 한밤중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새벽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 실험이 좀 더 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하드웨어 실험은 대낮보다는 왠지 밤이나 새벽에 더 잘 되더라고요.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방해가 거의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이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한 그리고 웹을 통한 이 노드 MCU, 아두이노 원격 제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한밤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주에는 노드 MCU를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라우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아마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그 웹 연결을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로 우리가 노드 MCU를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노드 MCU로부터 데이터를 어, 웹페이지로 받아서 이제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도 크게 두 가지로 실험을 나눠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노드 MCU에 붙어 있는 LED를 켜거나 끄는 그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노드 MCU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은 실험 10- 요거는 노드 MCU에 붙어 있는 어떤 센서, 여기서 이제 온스토 센서를 사용하겠습니다. DTH11이 되겠죠. 예, 온스토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한 데이터를 노드 MCU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로 전달시켜서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로 측정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은 원격 센서 노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원격 제어를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웹 원격 제어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노드 MCU하고 웹 브라우저를 각각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웹을 통해 가지고 통신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통신 베이스는 와이파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그 컨셉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가지고 노드 MCU와 통신하는데 이 웹을 통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HTML 언어, HTML 그리고 HTTP 프로토콜 그리고 웹이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란 개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 시간에 이런 걸 다시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2학년 때쯤에 요 웹 프로그래밍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HTML 잘 알 것이고, 그리고 통신 과목, 3학년 때 통신 과목을 배우면서 HTTP라든가 웹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은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혹시 이런 개념을 안 배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갖다가 공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HTTP나 웹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신부에 대한 교과목을 안 배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컴퓨터공학과의 어떤 교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빼놓고 들으면 안 돼요. 네, 전공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선택 아닙니다. 말만 전공 선택이지 사실은 다 정말 필수인 게 모든 과목이 서로 크로스하면서 레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빼놓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할 그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모든 교과목을 빼놓지 않고 다 듣는, 전공을 다 듣는 그런 그 자세로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MC라고 하는 거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드 MCU를 동작 테스트를 하면서 노드 MCU에 대한 그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동작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ESP8266과 함께 어느 정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웹 원격 제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앞서 말한 관련 사항을 다 안다고 가정하기 위한 겁니다. 프로시저를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노드 MCU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노드 MCU는 어쨌든 간에 아두이노니까 스케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노드 MCU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 HTML 언어를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웹 브라우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노드 MCU에 업로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노드 MCU를 갖다가 동작을 시키면은 노드 MCU를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겠죠.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주변에 와이파이를 검색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의 이름과 패스워드를 프로그램 내에 넣어줘야 돼요. 자동으로 못 찾습니다.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짜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면 DJU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와이파이 AP가 있다. 그러면 DJU라고 하는 그 와이파이 이름과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스케치에서 컴파일을 하고 노드 MCU에 이제 로드한 다음에 동작을 시키면은 바로 그 노드 MCU가 웹 서버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웹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에다가 웹페이지 요청합니다. 즉 브라우저에다가 요 노드 MCU의 IP 주소를 타이핑에 넣어가지고 IP 주소를 갖다 쳐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IP 주소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만은 노드 MCU가 동작하면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지금 이 노드 MCU가 와이파이의 IP 주소가 뭐다. 192.168. 몇 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를 웹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야겠죠. 즉, 브라우저가 노드 MCU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 노드 MCU는 이 브라우저의 웹 서버에 해당하는 요 HTML 언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뭐 버튼을 누르거나 해가지고 이 노드 MCU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웹 원격 제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뭐 웹페이지든 간에 이게 PC에서 여러분들이 뭐 크롬을 띄우든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뭐 크롬을 띄우든 간에 거기서 노드 MCU하고 연결을 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노드 MCU의 그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제어의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한번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러한 원격 제어를 한번 해보는 실습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을 사용해서 와이파이로 노드 MCU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 노드 MCU의 약간의 하드웨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LED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LED 회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단 D0에다가 LED에 플러스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LED 마이너스에다가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접지 연결하는 게 있는데 요 저항의 경우에는 220옴 정도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아두이노 우노를 썼을 경우에는 아두이노 우노의 출력 포트는 5V이기 때문에 LED의 밝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330옴 저항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노드 MCU는 출력 포트의 전압이 5V가 아니고 3.3V입니다.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30옴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은 LED가 너무 어둡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옴 저항을 쓰거나 아니면 120옴 저항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밝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저항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럼 아마 굉장히 LED가 밝게 켜질 겁니다. 뭐 눈이 아프다면은 저항을 좀 연결하고 뭐 밝은 게 눈이 안 아프다. 오히려 더 좋다. 그러면은 굳이 이 저항을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럼 불이 굉장히 밝게 켜질 겁니다. 물론 불이 밝게 켜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드 MCU의 포트에 좀 약간 무리를 줄 수도 있겠지만 LED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안 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은 다음에 보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요 LED를 갖다가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노드 MCU에다가 마이크로 핀 케이블 USB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갖다 넣어줘야겠죠. 요 노드 MCU 안에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구동 프로그램이 로드가 됐다면은 요 USB 케이블이 꼭 PC 연결되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도 돼요. 노드 MCU가 웹 브라우저하고 연결됐을 때 웹 브라우저에 어떤 홈페이지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웹을 띄우기 위해서는 웹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LED를 켜고 끄려면 LED를 켜는 버튼, 끄는 버튼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스케치 프로그램, 즉 노드 MCU의 로드될 프로그램에 일부에 이런 웹 페이지, 웹 홈페이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웹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UTF-8 그 타입으로 놓고, 그리고 타이틀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H-레퍼런스 해가지고 LED ON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LED ON에 해당하는 버튼이 생기고, 그리고 LED OFF에 해당하는 버튼이 생기겠죠.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 노드 MCU가 동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에 넣게 되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넣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겠습니다. 노드 MCU에서 동작하는 서버 프로그램이죠. 예,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컴파일 해가지고 노드 MCU에 로드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아이디와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여러분들이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넣겠어요? 와이파이 아이디, 다시 말하면 AP 이름을 넣어야겠죠. 뭐 DJM, DJU, 뭐 LG U+, U+,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스캔한 다음에 주변에 연결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와이파이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와이파이를 동작시키는 ESP8266 와이파이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면은 와이파이 서버라는 타입으로 서버라는 그러한 API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 갖다 수행시키면은 바로 와이파이 서버로 동작시키는 그런 와이파이 서버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업에서 서버 비긴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갖다가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서버 인스턴스가 동작돼 가지고 이 노드 MCU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서버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LED를 붙이니까는 이제 핀 LED 해가지고 핀 LED는 이제 D0로 해놨죠. 아웃풋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먼저 이 LED를 꺼요. 기본적으로 LED가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아웃풋은 초기 값은 다 all F, 즉 1이기 때문에 일단 꺼놓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연결하는 그 속도는 115,200으로 해놓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이 노드 MCU 쓰기 위해서는, 즉 ESP8266 와이파이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와이파이 모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비긴 해가지고 와이파이 시작되게 합니다. 이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줬던 스트링 와이파이 이름하고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비긴이 무사히 실행되게 되면, 즉 유효한 API 이름과 그 API의 패스워드가 유효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해당하는 API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이 노드 MCU가 API와 통신 가능한 모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와이파이 스테이터스를 봐가지고 커넥터 됐느냐, 됐다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될 때까지 0.5초마다 한 번씩 점이 찍혀야 됩니다. 점이 계속 찍히면은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와이파이 연결할 때 안 될 때는 어떤 현상인지 대충 알 겁니다. 패스워드가 틀렸거나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AP거나 공용 와이파이인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놈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속 안 되는 AP를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자꾸 접속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AP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AP를 연결한다면 아마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카페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나와서 이런 수업이나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개방적으로 사용 가능한 AP가 뭔가를 확인해 놔야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알아놔야 되죠.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엔젤리너스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와이파이 이름하고 패스워드가 다 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데가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겁니다. 자, 무사히 접속이 됐다면 지금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커서 부분을 잘 보세요. 제대로 접속했다면 커넥팅 to 해가지고 여러분의 노드 MCU가 AP에 접속이 될 겁니다. 접속이 됐다면은 여러분들 노드 MCU에 AP가 할당해준 IP 어드레스가 나올 거예요. 그 IP 어드레스 땡땡 하고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들 노드 MCU의 IP 주소입니다. 그게 아마 웬만하면은 192.168. 뭐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엔간에서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서버 스타티드 해가지고 실제로 서버가 이제 지금 동작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와이파이 서버가 동작한 상태가 돼야지만 이 노드 MCU가 서버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 스타트까지 안 나온다. 계속 점점점만 찍힌다. 그러면은 그 와이파이 지금 못 쓰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셋업할 때 뭔가 프로그램을 뺐던가 잘못 쳤던가 하는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 SSID를 잘못 치거나 패스워드를 잘못 친 경우예요.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예외 처리가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외 처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원 프로그램이 1이면은 예외 처리가 100이라고. 네, 예외 처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항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고생합니다. 예외 처리를 갖다가 귀찮더라도 잘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해요. 자, 이제 루프로 들어가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동작할 때는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를 동작시켜줘야 돼요. 이건 서버에 연결되는, 즉 클라이언트, 다시 말하면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로 갖다가 이 서버에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만약에 웹브라우저가 없다면 리턴 해가지고 계속 접속이 안 된 상태겠죠. 만약에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명령을 어떤 주소를 치고 들어왔다. 웹브라우저에다가 예를 들면 192.168.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노드 MC에서 봤던 요 IP 어드레스 갖다가 쳐준다. 그러면은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if 문을 갖다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만들어지고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스트링을 갖다가 받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내보내고 그리고 LED ON과 OFF에 해당하는 동작 내용을 if then else 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는 이제 아마 버튼이 뜰 텐데 그 버튼을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 하는 것 같다가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쳐진 이 부분, 이게 바로 이 노드 MCU가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즉 웹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의 이 노드 MCU의 IP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http 땡땡 // 해가지고 뭐 192.168. 어떻게 여러분들 이 주소를 쓰겠죠. 그랬을 때 그 웹 브라우저에 날려보내는 홈페이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컨트롤 내용, ON하고 OFF하는 그런 버튼이 뜨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이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받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프린트 해가지고 웹브라우저가 이 값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 내용이 HTML 내용이 뜨게 되는 것이고, 그럼 HTML 규칙에 의해 가지고 브라우저에는 글자와 버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 웹브라우저에서 LED ON 버튼 또는 LED OFF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드 MCU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켜지거나 꺼질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정확히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든다면은 아마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예제를 주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제 한번 해보고서는 되면은 만세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제일 뿐이에요. 예제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변형하거나 바꿀 것이냐 하는 걸 설계하고, 특히 이런 홈페이지 부분도 그냥 여기 주어진 대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뭐 HTML하고 CSS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한번 이런 페이지를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뭐 과제에서 뭐 꼭 그래라, 뭐 시험 보고서를 갖다가 꼭 그렇게 홈페이지 갖다 잘 만들어 가지고 시험 보고서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요 예제 그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험 보고서를 썼던, 아니면 요 홈페이지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썼던 간에 뭐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LED를 껐다 켰다 하게 된다면은 일단 절반은 성공이에요. 자, 한번 다들 실제로 한번 동작시켜 보세요. 자, 이번에는 웹 데이터 전송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 LED를 원격으로 끄고 켜는 이러한 환경이 클라이언트, 즉 웹 브라우저에서 노드 MCU를 원격으로 동작시키는,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서버로 보내가지고 동작시키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노드 MCU에서 어떤 데이터를 웹 브라우저로 반대로 보내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형태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의 컨셉은 노드 MC하고 웹 브라우저를 갖다 역시 서버 클라이언트를 구성해가지고 웹을 통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까지 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서버에 측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데 이거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송한다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방법도 앞서 말한 원격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웹페이지 구성하고 노드 MC를 동작시키고 와이파이 연결한 다음에 웹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에 웹페이지 요청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가 웹 서버의 주소를 갖다가 치고, 즉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해가지고 192.168.뭐뭐 해가지고 웹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측정해요. 아마 노드 MCU에 이 뒤에 실험에 이제 온스토 센서가 있을 텐데, 그런 센서에서 뭔가 측정한 다음에 측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웹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 그 전송받은 데이터가 뜨겠죠. 네, 그래서 노드에서, 즉 노드 MCU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이제 웹 데이터 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회로 구성하는 거는 이제 앞서 LED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단지 LED 대신에 여기 보게 되면은 D4, D5, D6 여기에다가 온스토 센서를 갖다 연결하는 겁니다. 요것만 차이 나요. 요 순서 잘 보기 바랍니다. 순서 안 틀리게 정확히 연결해야 됩니다. 이 센서 여러분 다 써봤던 이제 DTH11입니다. 물론 요 USB 연결해 전원을 넣어줘야겠죠. 역시 앞서 봤던 LED 원격제와 마찬가지로 이 온도 습도 정보를 노드 MC로부터 받아가지고 웹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그런 모양의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온도 습도 정보를 표시하는 그 설정 이 부분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HTML 문장인데, 이 부분이 역시 앞에서 본 LED 원격제와 마찬가지로 노드 MCU의 서버 프로그램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웹 브라우저가 이 노드 MCU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서버가, 즉 노드 MCU가 웹 브라우저에 이 데이터를 넘겨줌으로써 웹 브라우저에 이제 모양이 표시되게 하는 것이죠. 자, 동작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LED 원격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ESP8266 Wi-Fi.H 말고도 DHT.H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 온스토 센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하나 인클루드 했었죠. 그 DHT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인클루드 했었는데, 그 라이브러리 물론 다시 한번 인클루드 해야 되고, 안 했다면, 그리고
dht.header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들 인클루드 해줘야 됩니다. D4에다가 이제 데이터 선을 연결한 걸로 되어 있죠. 역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API 이름과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스토어 센서를 쓰기 위해서 DHT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 매크로 함수를 갖다 하나 넣어줘야겠죠. DHT 센서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DHT 센서.begin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와이파이 비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버 비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DHT 센서.begin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그 이외에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역시 클라이언트 리드 스트링 해가지고 백슬래시 R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클라이언트의 값을 갖다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오게 되면 데이터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은 측정한 데이터 DHT sensor.read humidity, read temperature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읽어서 humidity하고 temp라고 하는 변수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얼 프린터로 먼저 여러분들 시리얼 모니터에 이런 값이 나타나게 해주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린터를 사용해가지고 웹페이지를 갖다가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에다가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를 표시하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각각의 변수 템프와 휴미디티를 갖다가 전송해 줌으로써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표시처럼 여러분들이 접속했던 뭐 크롬이나 아니면 익스플로러 웹페이지에 이렇게 DHT 센서 텍스트 웹페이지라고 뜨고 온도하고 습도가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앞서서 LED 동작이 별로 문제없이 동작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실험 10-2도 여러분들 아무 문제 동작을 할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는데 요 DHT 사용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었죠. 그 라이브러리 갖다가 스케치에서 인클루드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전에는 잘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스케치를 갖다가 뭐 지워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라이브러리를 또 새로 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 함수나 요 매크로나 이런 함수들이 멤버 함수들이 안 먹습니다.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동작을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동작을 갖다 무사히 수행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은 5초마다 센서 값을 새로 읽어가지고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날려보내 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도나 습도가 변했다 그러면 5초마다 한 번씩 그 변화된 내용을 갖다 여기서 리프레시, 즉 업데이트 시켜주겠죠.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다면은 실험 10-2도 무사히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앞서 LED를 동작시킨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즉 노드 MCU로 원격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노드 MCU에서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내는, 즉 원격으로 수신할 수도 있는 쌍방향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는 이런 두 가지만 딱 해봤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노드 MCU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PC나 아니면 휴대폰과 이 노드 MCU 사이에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다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회로 구성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현대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인 IoT 이런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IoT 막연하게 생각했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드 MCU 같은 아두이노를 사용해 가지고 아두이노 IoT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어떤 내구성이나 좀 동작이 불안한 점은 있지만은 아두이노도 뭐 훌륭한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품화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아두이노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IoT나
아니면 원격 제어를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에 바로 투입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